태백산맥의 깊은 곳, 안개로 뒤덮인 계곡과 바람이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울창한 숲 사이에 대원리라는 고립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계절은 신처럼 존중받았고 새들의 노래는 숲의 기분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서연은 이 고요하고 엄숙한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경받는 산림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대대로 이어져 온 숲 수호자 가문의 후계자였지만 늘 혼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신호를 읽고 그 순환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와 야생의 세계 사이에는 감정적인 교감보다는 기술적인 관계가 더 강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연은 부츠를 신고 삼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등산로를 따라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숲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새 소리도 다람쥐의 움직임도 덤불 사이의 소란도 없었다. 오직 낙엽을 밟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메아리쳤다. 해골강 강변에 다다랐을 때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분명한 도움 요청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고 땅에 파인 구덩이 주위를 맴도는 작고 흥분된 곰 새끼를 발견했다. 새끼 곰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원을 그리듯 돌아다녔고 구덩이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끼며 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걸며 다가갔다. 새끼 곰이 조금 물러나자 그녀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구덩이 바닥에는 성체 암곰이 누워 있었다. 아마도 어미인 듯했다. 곰은 살아있었지만 지쳐 보였다. 다리는 줄로 묶인 나뭇가지 그물에 걸려 있었고 몸은 신선한 흙으로 덮여 있어 최근에 덫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즉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종류의 덫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신뢰할 수 있는 주민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판자와 밧줄 그리고 제물로 쓸 물고기를 가져왔다. 침착하게 전략을 세워 경사진 각도로 통나무를 내려보냈고 암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기어올랐다. 새끼곰이 기쁘게 맞이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서연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를 심어주었다. 그것은 숲의 조용한 주민들과의 살아있는 교감이었다. 며칠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순찰에서 그녀는 평소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숲속 구간에 새로운 타이어,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표시로 긁힌 나무들과 규칙적으로 잘린 나뭇가지들은 누군가가 지형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아래에서 접힌 봉투를 발견했다. 숲에서 멀리 떨어지시오. 검은 잉크로 쓰인 가는 글씨였다. 서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경고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서연은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후 더욱 경계를 강화했다. 그녀는 전략적인 위치에 사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다. 몇 주 동안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까지 순찰을 돌았다. 어느 흐린 아침, 서연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카메라 중 하나가 나무에서 뜯겨나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마지막 촬영 내용이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후드를 쓴 그림자들이 상자를 숲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북쪽 등산로에서는 비활성화된 덫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3개의 교차된 선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과거 불법 벌목꾼들의 표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동물들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다람쥐들이 사라졌고 철새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떠났다. 마을의 개들은 밤마다 이유 없이 지저댔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노인이 말했다. 20년 전에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 그때는 숲의 일부가 아팠어. 아무도 깊이 조사하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서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녀는 한 옛 산림 관리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에는 금속성 소음, 숨겨진 덫들, 그리고 야간의 인간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특히 금지 구역이라 불리는 곳 근처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이 구역은 최근 마을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해 옛 나무꾼들이 사용하던 동굴로 피신했을 때 서연은 더 큰 발견을 하게 됐다. 동굴 안에는 최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덫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표시가 새겨진 나무 기둥들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실제로 숲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숲속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가 구해준 곰과 새끼였다. 어미곰은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이상한 교감이 흘렀다. 곰은 천천히 서연 쪽으로 다가왔고 뒤에서 따라오던 발소리는 재빨리 멀어져 갔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숲에는 그녀의 편이 되어줄 존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을 도서관에서 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20년 전의 사건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었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원석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는 현재 마을 의회 의장이었지만 20년 전에는 대규모 목재 회사의 이사였다. 문서들은 그가 비밀리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 했던 계획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발견에 몰두해 있을 때 도서관 문이 열렸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들어왔다. 하민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산림관리인 누나 뭘 찾고 있어요? 하민이 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하민의 순수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하민아, 혹시 숲에서 이상한 것을 본 적 있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민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저는 매일 숲을 관찰해요. 어제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큰 상자들을 나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웠어요. 하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는 최원석의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하민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엄격한 규칙을 정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물러나야 하고 모든 발견은 반드시 서연에게 먼저 보고해야 했다. 하민은 놀라울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른들이 놓치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했다. 가짜 낙엽으로 가려진 숨겨진 길들, 최근 사람들이 활동한 흔적이 있는 작은 공터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하민은 숲속 깊은 곳에서 특별한 발견을 했다. 위장된 관측소였다. 안에는 정교한 감시 장비들과 상세한 지도, 그리고 메모들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은 군사적인 정확도로 계획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수년 전 폐업한 목재 회사의 로고가 찍힌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과거의 벌목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일까? 서연과 하민은 이 발견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2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문서들을 찾아냈다. 당시 최원석의 회사는 환경 파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 직후 회사는 갑자기 문을 닫았고 최원석은 마을 정치에 뛰어들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과 하민은 숨겨진 관측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들이 있었다.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들이 문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하민을 숨겼다. 창문으로 최원석으로 보이는 남자와 몇 명의 작업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들려왔다. 다음 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환경평가단이 오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법 벌목의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하민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갑자기 멀리서 익숙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경고 신호 같았다. 서연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서연과 하민은 숲속 깊숙이 숨어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원석과 그의 일행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민아, 너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민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수긍했다. 하민이 떠난 후 서연은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문서들을 촬영하고 관측소의 위치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그것은 그녀가 구했던 곰 가족이었다. 어미 곰은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특정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곰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서연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15분 정도 걸었을 때 숨겨진 계곡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오래된 벌목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이곳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의 사건과 현재 상황이 점점 더 선명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옛 주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김노인이었다. 그는 20년 전 산림감시원이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김노인은 처음에는 말을 피했다. 하지만 서연이 최근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최원석은 너무 치밀했어. 그리고 김노인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는 겁이 났지.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함께하면. 서연의 말에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연은 마을 주민들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다. 하민의 아버진 박철수는 마을 의회석이었고 임이라는 지역 신문 기자였다. 그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증거가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었다. 박철수는 의회 내부 문서들을 확인하기로 했고 임이라는 외부 언론과 접촉하기로 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최원석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게시판에는 대규모 개발 계획 공고가 붙었다. 마을 발전을 위한 생태관광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계획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밑으로 또 다른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이번에는 제안이었다. 당신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숲도 살리고 당신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구겼다. 그들은 그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서연은 제안을 거절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행동으로 대답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이미란 기자와 만났다.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할 때가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국 언론과 연락했어요. 그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민의 아버지 박철수는 의회 내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최원석의 개발 계획은 이미 승인 단계에 있었고 환경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승인이 있을 거예요. 박철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해요. 서연은 김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20년 전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어. 나는 그때 침묵했던 것을 평생 후회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을 준비했다. 이미라는 환경단체들과 연락을 취했고 박철수는 의회 내 다른 양심적인 의원들과 접촉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숲을 순찰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구했던 곰 가족과 함께 다른 야생 동물들도 모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서연이 그들을 따라가 보니 새로운 벌목 장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원석은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미란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내일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다. 하민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김노인은 20년 된 문서들을, 박철수는 내부 자료들을 준비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숲을 걸었다. 달빛이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때 어미 곰이 나타났다. 서연과 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과 자연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을 나서려다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이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은 위험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하민을 만났다. 소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누나,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서연은 하민의 어깨를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함께니까. 회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려는 순간 최원석이 측근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관의 공기는 팽팽했다. 최원석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앞줄에 앉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증거들이 하나씩 등장했다. 불법 벌목의 증거, 허위 환경평가 보고서, 비밀 거래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것은 우리의 숲,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김노인이 일어나 20년 전의 진실을 증언했다. 박철수는 의회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미라는 전국 언론들이 이미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원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때였다.
하민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나왔다. 화면에는 최원석과 그의 동료들이 밤중에 불법 장비를 운반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회관이 술렁였다. 주민들의 표정이 분노로 변했다. 최원석은 말을 잃었다. 그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경찰과 환경부 조사관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미란이 말했다. 그리고 전국 언론이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죠. 최원석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음 날 대원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뉴스에는 불법 개발 시도를 막아낸 용감한 산림관리인과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환경부는 대원리 숲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순찰을 시작했다. 하민이 그녀와 함께했다. 숲은 평화로웠다. 다람쥐들이 돌아왔고 새들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익숙한 곰 가족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우리가 해냈어요. 하민이 기쁨에 차서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 그녀는 숲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다. 몇 주 후 마을은 숲의 수호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연이 위원장이 되었고 하민은 청소년 자문단의 첫 번째 멤버가 되었다. 김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미라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숲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다. 사계절이 변하는 동안 대원리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마을들도 하나둘씩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의 작은 승리가 전국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제 서연은 매일 아침 숲을 순찰하면서 생각한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닌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나무들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의 끝.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서연과 대원리 주민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환경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